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갱신형 보험은요, 좋은 조건으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일정 주기마다 오르는 보험료가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때 갱신형이냐 아니냐를 따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데 갱신형 보험도 잘만 활용하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잠시 뒤 강의를 통해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코너인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오늘은 특별히 S사 통합 스마트 변액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보험플랜 119 오늘도 알찬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나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역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013-3366-0110번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요, 맹충호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갱신형 보험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갱신형 보험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요, 갱신형 보험 활용법입니다. 갱신형,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그래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갱신형 보험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나한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갱신형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일정 주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경되는 것을 갱신형 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갱신형 보험이 변경되는 주기는요, 1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기타 등등 많이 있겠죠. 이 중에서 갱신형 보험 주기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아무래도 보험료가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갱신형 주기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위험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갱신 같은 경우는요, 한번 가입하면 가입한 게 보험이 종료되는 그 날짜까지 보험료가 동일한 보험을 비갱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납입 기간하고 보험 기간하고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세에 가입을 해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고 해서 100세까지 돈을 납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내가 20년 납, 30년 납, 기타 등등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납입하는 기간 동안 돈을 낸다는 것은 100세까지 보장받는 기간 동안은 전체 보험료를 이미 내가 약정한 그날까지 낸다는 소리입니다. 조금 더 어렵죠. 그래서 쉽게 표현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을 해서 볼 텐데요. 갱신형 보험의 장점은요, 가입 시점에서 보험료가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저렴한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단점은요, 반대입니다. 바로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인상이 될 수 있다. 결국에는 장점과 단점은요,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는데 갱신 주기가 도래하면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갱신 같은 경우는요, 가입 시점에 확정된 보험료를 만기 때까지 납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처음에 내가 정해진 금액만큼은 계속 납입할 수 일정 기간 동안 납입한다고 보니까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단점으로 본다면 가입 시 초기 보험료가 비싸다고 하는 것이 단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비교해서 다시 보면요.
갱신형 보험은 초기 자금이 저렴하다가 장점이고요. 비갱신 같은 경우에 초기 자금이 비싸다가 그래서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비갱신이 아니고요. 그래서 갱신형 보험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면 조금 더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갱신형 보험을 자, 처음부터 갱신형과 비갱신을 자, 가입하는 시점인데요. 월 보험료로 치면요. 1,710원으로 갱신형 보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갱신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은 모두 동일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23,520원으로 동일한 담보 한 가지를 선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총체적으로 보면요. 갱신형 담보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총 납입 보험료가 비갱신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린 나이에 예를 들어서 20세 전, 30세 전 어린 나이에 가입을 해서 내가 보장을 끝내는 그날 때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는 걸로 보면은 아무래도 단점이 좀 더 많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단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50세 이후에 보험을 가입하신다라고 선택을 할 때는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34,000원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아마 비갱신으로 선택을 한다면 10만 원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의 가격적 부담을 오히려 34,000원의 가격적 부담을 낮춰볼 수도 있겠죠. 자, 갱신 주기는 20년을 선택을 한다면 60세에 가입을 하셔도 80세가 되실 때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갱신 주기를 같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나한테 맞는 그런 갱신형 보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부담스러운 보험료의 갱신형 보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입하는 시점이 40세 전후의 시점에 보장을 받는데 다른 보험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내가 조금 더 위험이 집중하는 시기에 60세까지 보장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추가 보장을 하실 때는요. 이럴 때는 갱신을 선택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비갱신만을 선택을 한다면 가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필요한 부분만큼만 갱신형을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담보들을 나열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뭐 똑같습니다. 갱신형이나 비갱신형이나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틀리지 않는데요. 암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도 1,000만 원. 뇌졸중, 급성신경쇠, 골절진단비, 여러 가지 골절진단비, 수술비도 한번 나열해 봤어요. 암수술비부터 해서 뇌혈관하고 허혈성 같은 경우에도 진단비에서 받을 수 없는 것도 수술비로 많이 선택하죠. 갱신이나 비갱신이나 아마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보면 좋을 겁니다. 자, 40대 수술비, 18대 수술비 두 가지를 합해서 18대 수술비 같은 경우는요. 각각 받게 되니까 500만 원까지도 받겠죠. 허혈성이나 뇌혈관 같은 경우 수술할 때 1,000만 원과 500만 원, 1,500만 원까지 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보를 만약에 내가 세팅을 해본다라고 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쫙 나열해봤으니까 보험료는 어떨까요? 갱신형과 비갱신 보험료도 궁금하시죠? 20세 남자 기준으로 제가 한번 봤더니요. 비갱신이에요. 그랬더니 앞에서 보여드린 그 담보들을 봤더니 한 12만 5천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비싼가요? 생각보다 저렴한가요? 갱신형을 한번 봤어요. 20년 동안 갱신을 하는 거고요.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겁니다. 20년 주기마다 보험료는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근데 초기에 보험료는요. 21,000원이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비갱신으로 선택하는 것보다 갱신으로 선택했을 때는 비갱신의 보험료의 약 17%만을 보험료로 납입을 하고도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렴하게 약 80% 이상의 돈을 할인을 지금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봤더니요. 21세, 31세, 41세 다 선택을 해봤더니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암보험료 5천만 원만 봐도 굉장히 비싸. 이런 인식들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앞에 있는 담보들이 그대로 봤더니요. 자, 41세 이후에는 어떨까요? 담보를 조금 조정을 받겠죠. 아무래도
40세가 넘어가고 50세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담보를 좀 조정받게 되는데 보험료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조정해 봤습니다. 암 진단비도 조금 줄여봤고요. 뭐 수술비 항목들도 조금 더 줄여봤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담보 가지수는 변함이 없고요.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담보들은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봤을 때는 어떨까요? 비갱신도 역시 보험료가 많이 비싸겠죠. 51세나 61세 기준으로 봤더니요. 갱신으로 선택하면 5만 원대, 여성은 4만 원대. 그리고 60세 남성은 8만 원대, 여성은 5만 원대면은 준비가 가능합니다. 근데 과연 갱신으로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내가 선택하는 게 맞나? 라고 하실 텐데 갱신형 중에선 이런 특약도 있어요. 갱신형 보험 중에서 납입 면제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납입 면제라는 조건을 많이 이야기를 하긴 해요. 이 납입 면제를 제가 그래서 약관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납입 면제가 됐을 때 자동 갱신을 하지 않고 회사가 정한 그 기간까지 체결한 약정한 그날까지 종료날까지 말합니다. 라고 하는데 납입 면제 과거에 갱신형 뭐 현재도 뭐 그런 회사들은 있겠지만은 갱신이 되는 납입 면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20세에 가입을 하고요. 만약 20년 주기다. 그러면 40세에 갱신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중간 시점 30세 되는 시점에 납입 면제를 받으면은 대부분의 갱신형 납입 면제는요. 종료하는 40세 시점까지만 납입 면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40세 이후부터는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은 납입 면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런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풀어볼게요. 다시 20세에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40세까지 갱신 주기가 될 겁니다. 중간에 30세에 납입 면제를 받았고요. 처음에 설정할 때 언제까지 보장을 받냐면 100세까지 보장받기로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납입 면제가 40세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0세까지 납입 면제를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장점이 되는 거죠. 초기에 저렴한 보험료로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하고 보장은 동일하게 받다가 납입 면제가 받게 된다면 납입 면제 받는 기간은 동일하게 100세까지 80세까지 혹은 90세까지 동일하게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납입 면제를 받는 조건도 보여드리는데요. 납입 면제 받는 조건은 8가지입니다. 암, 그리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말기 폐질환, 신부전증, 간, 그리고 상해와 질병의 80%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이 되면 납입 면제 조건이 됩니다. 자,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을 충족을 해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 이렇듯 내가 갱신형이긴 하지만은 조건이 나랑 조금 더 부합을 하고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현재 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라면 보험은 분명히 보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보장받는 기간에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을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이것이 좋은 보험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갱신형 보험의 활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중요한 건 갱신형이라고 비갱신형이라고 뭐 무조건 좋거나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상황에 맞게 똑똑하게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혼자 판단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희 전문가들을 100%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 할게요.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의 다양한 혜택들,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경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전문가님, 어떤 증권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 보고자 하는 증권은요. 예. 그 S사 통합보험인데요. 예. 우리가 뭐 통합보험 그리고 그 통합보험의 이름이 종신보험, CI보험 이렇게 붙으면 와 이거 뭔가 좀 비싸고 나쁘고 보장받기 어려울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 준비한 증권에는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한번 볼게요. 예. 일단 S사의 이름이 통합 스마트 변행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이에요. 어렵죠. 통합보험이라는 자체는 이게 생명보험사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보장을 중간에 넣었다 뺐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다가 필요한 추가 보장이 생기면 하다못해 사망보험금까지도 더 증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암진단비라든가 뭐 건강에 대해서 입원에 대해서 넣고 싶다라면 넣으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필요 없다 생각하면 빼실 수도 있죠. 그게 이제 통합보험의 장점인 거고요. 예. 그리고 유니버셜은 너무 많이들 아실 거예요. 자유롭게 납입을 이제 조절해서 해도 보장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CI는 중대한 질병이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예. 근데 이거는 뒤에 종신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종신보험인데 CI니까 주계약을 선지급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일단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하시고 수익자는 자녀분으로 해두셨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금이 발생될 수 있죠. 상속세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주보험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걸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특약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특약 중에 오늘 보고자 하는 거는 주보험과 무배당 2번 CI보험, 요거 CI 2번 특약 있죠. 요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주보험은 3천만 원을 준비를 하셨는데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망보험금 플러스 그 적립액에 곱하기 105% 한 것 중에 큰 거를 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사망한 시점에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이 안 되면 적립액이 안 됐을 때는 3천 원을 보장받고 그것보다 높을 때에는 3천만 원보다 플러스된 금액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작은 글 우리가 늘 보셔야 되는 게 증권의 당구장 표시 뭐 이렇게 별점 이런 거잖아요. 보시면 인출 금액 등 수령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 이야기인즉슨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인출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유니버셜에는 다 있는데 사망보험금에서는 그걸 빼고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실 수 있는 게 그 특약에 대해서 이제 보기 전에 납입면제. 지금 앞에서도 맹충호 전문가께서 납입면제에 대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생명보험사의 납입면제 폭은 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여기에서는 장애나 질병을 합산으로 해서 50% 이상 장애 상태가 되거나 또는 주요 질병, 주요 수술 이 경우에 납입면제를 해드려요. 그렇다면 주보험은 납입면제가 되는데 특약은 어떨까요? 특약이 납입면제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실손이 들어져 있다면 실손을 제외한 나머지는 납입면제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2번 CI 특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증권에 보게 되면 사망보험금 3천만 원에 대한 보험료가 11만 원이에요. 근데 이 두 번 보장하는 CI의 경우에는 딱 보험료가 50%여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7만 5천 원 정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비싸죠. 어떤 경우는 CI 보험만 들었다라면 이게 합쳐져서 18만 원 내에서 3천만 원 중에 뭐 50% 내지 80%를 선지급 받을 텐데 이거는 그것보다도 적은 금액에 보장 금액은 많이 내고 있다.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이제 되고 1회만 보장되고 이거 우리 많이 알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문구가 하나 있어요. 유방암에 대해서. 요즘 아나운서님 유방암에 대해서 많이들 보장이 좀 적다 이런 얘기 좀 하잖아요. 완치율이 높아서 그런가 봐요. 네. 근데 이 CI 보험에서도 대부분은 보험사들이 아무래도 딱 CI 상태여도 주계약에서는 보장을 해줄 때 동일하게 해요. 아, 예. 네. 근데 여긴 딱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 암은 개시일이 90일이라는 거 많이들 아시잖아요. CI는
90일이 지난 이후에 무조건 보장해요. 근데 우리가 뭐 다른 통합보험이 아니면 CI 보장특약이라든가 안보장특약을 보게 되면 1년이 지난 이후, 2년이 지난 이후 100%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여기다 적용시킨 거예요. 주보험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그 50%를 받고 그 뒤에 1년이 지나서 생존에 있다라면 30%를 준대요. 그러면 1,500만 원에 쉽게 80% 받는 거니까 1,200만 원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보장이 1회니까 어쨌든 유방암으로 받던 다른 주요 질병으로 받던 한 번 받고 없어질 건데 7만 5천 원 정도 되는 금액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더 놀랄 일은 빨간 글씨 보이시죠? 두 번째 CI 진단을 받았을 때 만약에 다른 곳은 상관이 없는데 암에 대해서 발생이 됐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뒤에서 보여줄 건데 요거는 우리가 딱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받고 나서 두 번째 CI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사망보험금으로 1,500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두 번째 CI 상태에서의 암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난 다음 준대요. 와, 5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완치라고 하잖아요. 네. 그 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암에 걸려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담으로 우리가 재진단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진단암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보장에 대해서 좀 더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에는 아, 보장폭이 좀 좁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지죠. 예. 그리고 첫 번째 CI 상태를 진단을 받고 나서 그 뒤에 CI 상태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에는 CI 상태의 발생에 대한 보장은 80세까지 하지만 그 외에 사망에 대한 보장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종신토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기는 받는 돈이에요. 근데 언제 받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을 딱 봤을 때에는 장점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우리 뭐 아나운서님은 200세까지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그때 뭐 150세, 180세에 암에 걸리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맞아요. 보장 기간이 너무 긴 거 장점이잖아요. 그리고 납입 면제 폭이 상당히 크죠. 또 특약까지 납입 면제 해준다라는 것도 장점이에요. 하지만 어때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2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좀 다른 보험과 비교해 봤을 때는 높아요. 왜냐하면 보장에 대해서 딱 일회성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이죠. 여기서 반복적으로 해준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적고요. 전반적으로 특약을 봤을 때에는 갱신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갱신에 대한 부분으로 보장에 대해서 계속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보장 기간이 뭐 10년, 20년 이런 갱신이면 그나마 좋겠지만 3년 갱신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장폭은 너무 적다라고 보여주고 가장 중요한 거 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암이 불치가 아니라 난치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암에 대해서 5년이 지나야 다시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는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보험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꼭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레보험 바로 알기 최경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름도 어렵고 길죠? S사 통합 스마트 변액 유니버설 CI 종신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아는 것 같다가도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내 보험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100% 저희 전문가를 활용해 보십시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수화기를 들거나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실시간으로 들어온 문자와 전화를 통한 보험 상담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연락 주셨어요? 저희가 저희 아들 보험료를 지금 내고 있는데요. 예. 보험료가 좀 부담이 돼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러세요. 시청자님, 아드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28이에요. 28살이시고요. 저희 네.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미리 봤는데 아드님 네. 앞으로 지금 3건의 보험이 가입돼 있으신 상태입니다. 있으신 네네. 상태인데 한 달에 보험료가 한 27만 5천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세요. 이게 좀 네.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예, 보니까 종신보험이 2건이 있으시고 하나는 실비보험이시네요.
네네. 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께 전화를 넘겨드려서 풀이를 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요. 잠깐만 네. 대기해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들 앞으로 3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께서 첫 번째 시청자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하나손해보험에 실손 의료비 보험이 있으시고 삼성생명의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 알리안츠생명의 또 종신보험을 가입하셨어요. 한 달에 보험료 27만 5천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신데 종신보험 2건은 굉장히 오래전에 가입을 하셔서 잘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면 좋을지 잠시 뒤에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문의사항 보겠습니다. 올해 28살 된 아들 보험 문의인데요. 부담스러운 보험료를 좀 줄여주십시오라는 의뢰이십니다. 전문가 의견 해드릴게요. 안시현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내주신 증권을 보니 그 실손보험하고 그 2가지 종신보험을 유지 중이신데요. 네네. 네, 2가지 종신보험의 총 납입보험료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 계산 안 해봤는데. 네, 계산을 해보니까 1억 5천만 원입니다. 아, 네. 네, 1억 5천만 원이면 되게 큰 돈인데요. 네. 그 1억 5천만 원의 그 돈을 납입할 만큼 보장도 튼튼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그,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은 CI 보험인데요. 시청자님께서는 CI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 간단히 듣긴 했는데,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CI 네. 보험은요,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의 진단을 받으시면 각각 진단을 보장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최초 네. 진단된 질병만 보장이 가능하고 나머지 그 남은 질병이나 수술비는 다 사라지는 그런 보험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서 중대한 뇌졸중의 진단을 받으시면 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 6개월을 또 기다려 봐서 그래도 네. 아직도 내 몸에 영구적인 그 장애가 있다면 또 약간의 조건과 일치한다면 그때서야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참 보험금 받기는 어려운 까다로운 보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증권을 보시면 자주 네. 발생하는 입원비나 수술비 같은 경우 3년 갱신에 80세 만기로 되어 있어요.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을 유지하시려면 계속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험은 좀 조정이 필요하고요. 네네. 네. 두 번째, 알리안츠 변의 유니버설 종신보험을 보시면 납입 기간이 5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총 납입 기간이 51년인데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를 납입하셨는데 앞으로도 40년 정도를 더 납입을 하셔야 돼요. 납입 기간이 그렇게 길었나요? 네. 그래서 보장 내용을 한번 보니까 사망은 5천만 원이고요. 암은 네네. 3천만 원. 그리고 보장의 범위가 가장 작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그 3천만 원의 그 보장을 받으시는 게 앞으로 40년 동안을 더 돈을 납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 또한 조정이 좀 필요하고요. 네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실손보험은 잘 가입하셨기 때문에 유지하시고요. 네. 예, 2가지 종신보험은 자녀분이 아직 30살이 안 됐잖아요. 네네. 예, 요즘은 그 30살 미만은 어린이 보험으로도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왜 성인보험도 가능한데 어린이 보험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네. 어린이 보험에서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이나 그 허혈성 진단금이 무려 2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네. 암 진단금도 1억까지 준비가 가능하신데 상해 후유장에 1억, 질병 후유장에 3천만 원 이런 준비 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10만 원 약간 넘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시청자님이 이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거의 27만 원, 거의 30만 원에 가까운데 거의 보험료를 절반가량 줄일 수가 있고요. 예. 네, 젊을 때 보험을 또 준비하시면 그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더 큰 힘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나중에는 결국은 자녀분이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보험료가 비싸면 자녀분들이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한 이 정도 수준으로 그 리모델링을 하시면 자녀분도 만족하시고 또 시청자님도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아, 그러면은 네. 지금 해주시는 게
그동안 가입한 거에 대한 보장이 다 전체적으로 들어가지는 건가요? 그렇죠. 네. 좀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대부분의 그 시청자분들께서 고민하시는 거는 네. 여태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너무 아까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망설이는 네네.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신데요. 예. 길을 만약 잘못 들었어요. 하지만 잘못된 길인 걸 알면서도 계속 간다면 나중에 돌아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가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시면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을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네. 꼭 다시 한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어떻게 네, 저희가 해야 되는 방송 거죠? 끝나고요. 자세한 네. 사항은 저희가 전화 드려서 다시 상담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오늘 아들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보험료를 줄이고 보장은 잘 가져갈 수 있을지 안수현 전문가께서 조언을 주신 건데요. 네네.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 상담 받으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전화 연결 듣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저기 아들 보험이 아들 보험이 여러 개 있잖아요. 예, 시청자님 다시 한 네네.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들께 여러 개 있는데요. 예. 아들 보험 좀 궁금해서요. 아, 그러세요. 아드님이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27이요. 27 되셨고, 예. 보내주신 보험을 슬쩍 이렇게 봤는데 총 4건이신데 모두 2014년도에 삼성화재에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어떤 경로로 가입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바로 직전에 뭐 친척 중에 뭐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이것도 다 한꺼번에 그때 좀 다시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예. 이제 그 취업을 하면은 줘야 되거든요. 아, 예. 네, 근데 이제 좀 잘 모르니까 제대로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해가지고 줘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셨던 거네요, 시청자님. 네, 일이 있었어요. 예, 2014년도 이후로는 보험 리모델링을 받아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딱히 그럴 리는 없어가지고 그냥 아. 뭐 아직 병원에도 안 가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저희 최혜경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들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요. 총 4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입니다. 2014년도에 삼성화재에서 통합보험 슈퍼플러스 라이프보험, 실손의료비, 암보험, 또 매월받는 가족생활보험 이렇게 4건을 가입하셨던데요. 뭐 갱신형도 있고 뭐 아닌 것들도 있고 특약으로 갱신형인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험료는 20만 6천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고요. 문의사항 다시 볼게요. 오늘 아들 보험 문의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27된 아들 보험이 좀 많은데 부족한 게 있는지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최혜경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또 아드님이 아직 취업 전이셔서 이거를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납입을 하고 계신가 봐요. 네. 예, 4건의 보험료가 합산을 해보니까 20만 원이 좀 넘으세요. 예.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비는 또 이제 단독 실비로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는 다 삼성화재에다 이렇게 넣었는데 그 삼성화재의 우수 고객이셨나 봐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예. 네, 보통은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한 회사에다 넣는 것보다는 나한테 조금 더 보장이 좋은 회사를 찾아서 넣는 게 좋은데 그게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이것도 그렇게 해준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보시게 되면, 삼성화재의 뭐 실비보험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갖고 가시면 되시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친척분 중에서 질병이 암이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암보험을 좀 강화해서 하셨는데. 암 걸렸었어요. 네네. 지금 우리 아드님이 현재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 근데 네. 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총 준비하신 것 중에서 6천만 원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고해감의 경우에도 6천만 원을 추가로 해서 1억 2천만 원의 보장을 받거든요. 근데 이 1억 2천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내시는 보험료가 실손보험 6천 원을 빼고 나면 2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좀 상당히 높은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하나의 이제 보장 내용을 보면 통합 슈퍼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의 보장이 일반암에 대해서 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암에 대해서 보장이 그렇게 뭐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기준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일반암의 범주가 얼마만큼 넓은가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대장 전막내암도 일반암에 들어가져 있지 않은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보험료는 높고 보장은 좀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위험한 거, 이거 갱신인 거 아세요? 다시 뭐라고요? 이 보험료가 갱신으로 보장을 받는 기간 동안 납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세요? 15년하고 20년 내는 거예요. 예. 그 15년과 20년 내는 건데 그 안에서 암보험은 하나는 15년이 내면 15년 동안 내고 끝나요. 그래서 15년 뒤에 다시 갱신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통합보험에는 20년이지만 3년마다 갱신을 해서 보장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상해에 대한 부분은 20년 내고 보장받는 게 맞고 암에 대해서는 3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험료는 전반적으로 갱신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안 오르던데요. 네, 아직 젊잖아요. 네, 지금 현재 내가 암에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 보험을 미리 들어주신 이유는 우리 아이가 이걸 가지고 평생 보장을 잘 받기 위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아니셨을까요? 아니, 이 정도면 네. 괜찮다고 해가지고. 예, 아직은 젊기 때문에 보험료가 갱신이 많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거고 그리고 삼성화재 암보험을 보게 되면 10만 원을 내고 계시는데 이 암보험에서 적립보험료가 9만 1,000원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갱신으로 보험료를 내고 15년 뒤에 끝나서 다시 갱신을 할 건데 적립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으니까 암보장에 대한 범주는 적고 암에 대해서만 주로 보장을 해주는 데에도 보장이 전반적으로는 너무 보험료 대비 이 돈으로 차라리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적립된다는 게 뭐 이자를 붙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다른 보장을 더 늘린다라면 우리 아이한테는 그만큼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매월 받는 가족생활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보험의 본질을 잘 살리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보장 기간이 55세. 돈을 돌려준다 한다던데요. 어느 거가요? 그거 매월 받는 가족생활보험 매월 말씀하시는 예 거죠? 5만 원짜리. 네네. 일부 돌려받는 거죠. 예, 적립금이 있으니까 돌려받으시는 거고 암보험도 적립금이 있어서 다 소멸이 아니라 일부 돌려받아요. 통합보험도 대체되는 거 빼면 나중에는 돌려받는 게 얼마라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에 얼마를 받느냐. 어차피 이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장성은 보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매월 받는 가족생활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 보장기간이 55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장의 내용은 좋은데 보장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장 또 인기 있는 게 질병휴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보장기간도 길고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신다면 현재 내는 보험료가 적지 않고 여기에는 또 보이시는 것처럼 갱신 이 증권의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나이로는 많이 안 오르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어머님의 나이, 우리 시청자님의 나이가 되거나 아니면 또 뭐 할아버지, 연세가 되거나 이랬을 때에는 이 보험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앞서도 다른 시청자님이 28살의 아드님 보험을 문의를 주신 거를 들으셨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가족력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암에 대한 거 말고 혹시 뇌나 심장에 대해서 가족력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거는 없어요. 네. 그러시다라면 암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준비하시고 요즘 초미세먼지 때문에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하잖아요. 가족력과 별개로 환경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런 보장으로 뇌혈관과 심혈관에 대한 보장도 좀 준비를 하시고 진단비는 시청자님 한 번만 드려요. 근데 그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통합보험으로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갖고 가시고 요즘은 다양한 수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수술들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 담보들을 좀 중간에 준비를 다 하신다라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암에 대해서 당연히 재진단암도 갖고 가셔야죠. 그런 경우까지 포함을 한다 그래도 현재 내시는 보험료보다 더 저렴하게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면은 아드님이 현재 보장만큼 갖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갱신이 아니고. 네, 갱신이 아니고. 네. 실비는 어차피 기존 거를 갖고 가시는데 갱신이고요. 그 나머지는 갱신이 없으세요. 그리고 요즘 딱 오늘부터 상해에 대한 수술비를 500만 원 주는 회사가 또 있어요. 어디예요? 어딘지는 뭐 방송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렇게 또 좋은 회사가 있으니까 항상 귀를 열어두고 계시면 좋으신 거죠.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니까 그런 꿀팁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감사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드님의 보험료가 향후에는 더 부담스러워질 거기 때문에 지금 갱신이 아닌 비갱신으로 하시고 요즘 또 환급금을 안 돌려드리면서 보장을 크게 갖고 가는 게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시청자님한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네. 네네. 시청자님 오늘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내용 좀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7492님께서 문자로 남기셨습니다.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유병자 보험 문의가 최근에 많은데요. 이 유병자 보험을 비갱신 상품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갱신형으로도 활용 100% 가능한 방법도 전해드린 바가 있기는 한데 안수연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예, 물론 가능하시고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아마 10년 갱신을 갖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20년 갱신 아니면 100% 비갱신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암은 뭐 유병자나 보통 유병자 아니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꼭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뇌졸중. 이 담보는 유병자 보험에서는 꼭 필요하신 담보니까 반드시 비갱신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뇌졸중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 맞습니다. 주셨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문자 또 풀어볼까요? 0272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또 읽어보시죠. 3년 전에 간경화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없는데요. 이제 가입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최혜경 전문가님. 네, 예. 어떨까요? 가능하실 것도 같은데. 네네. 우리가 4월 달부터 유병자 실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 간경화로 치료를 3년 전에 받으셨다라면 뭐 3.25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내가 현재 약을 먹고 있는데 그러면 보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아니야? 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상관없이 부담보라는 게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이 과거에 안 좋았다 하더라도 또다시 가입한 이후에 안 좋아지는 간에 대해서는 입원에 대해서 뭐 통원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유병자 보험에서의 하나 주의점은 입원이나 통원은 상관이 없는데 약을 드시는 거 있잖아요. 네, 약제비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 그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손보험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문자 또 풀어볼게요. 휴대전화 끝번호 1133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이번 문자는 안수연 전문가께 듣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보험에는 뇌출혈 담보만 있는데요. 뇌졸중도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안수연 전문가님. 네, 뇌출혈 진단금 같은 경우는 머리에서 혈관이 터져야지만 보장이 가능한 건데요. 만약 터지지 않고 막히는 경우에는 보장이 전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 뇌출혈 다 보장이 되는 뇌졸중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문자 좀 길게 남기신 분 계신데요. 풀어드릴까요? 끝번호 9794님께서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자궁경부 이형성증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기존 보험에 부담보로 돼 있어서 보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계속 이 보험을 유지해야 될까요? 부담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언제 치료를 받으셨는지는 적지 않으셨는데요. 최혜경 전문가님.
그러게요. 예. 언제 치료를 받으셨는지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선 자궁에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걱정되는 게 암에 대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암에 대해서 이분의 경우에는 이미 자궁에 대해서 부담보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도 보장을 못 받는 거잖아요. 자궁으로 인해서 암이든 뭐 염증이든 혹이든 그렇기 때문에 그 암보험조차도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딱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암만 5년 이내에 암에 걸린 적만 없다라면 어떤 경우든 보장을 해주는,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암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자궁에 대해서 딱 부위만, 자궁만 가입할 수는 없지만 암보험을 새로이 지금 준비하신다라고 하시면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손에 대해서는 뭐 이미 가지고 있는 거에서 실손은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추가로 준비하실 수 있다라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부담보 없이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만 또 보겠습니다. 6481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이렇게 남기실 수 있는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아이들 보험이 24세 만기입니다. 성인 보험을 만기 때 다시 준비해주는 게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24세는 안 된 것 같은데 안시현 전문의. 요즘 청소년기에 발병률이 높은 병이 있는데요. 여자의 경우 다낭성 난소 증후군, 그 루푸스병, 이 자가 면역에 관련된 병인데요. 발병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면 십자인대 파열이나 아니면 척추에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만약 미리 준비하셨다면 아팠을 경우에 뭐 걱정하는 경우가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안 아팠을 때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문의 주십시오. 문자 하나 더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문자 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1741님께서 주셨거든요. 함께 보시죠. 고1인 아이가 지난달에 축구를 하다가 다쳐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크게 다쳤나 본데요. 보상은 실비에서만 받았는데 추가로 입원비나 수술비를 가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최혜경 선생님. 네네. 예. 아우, 이거 참 안타까워요. 보험을 미리 준비하는 거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미 아이는 다쳤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실비에서만 보상을 받았으니까 보험료가 좀 아쉽지 않을까. 이게 낸 거가 아깝고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이가 아파도 보장 받으실 수 있고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준비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단 한 번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안 하셔서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저희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죠.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 주저 마시고 남겨주십시오. 013-3366-0110번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도 어김없이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